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아침으로 보내고 계시죠? 11월에 완연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2022 DMZ 그린 평화 지대화 국제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반갑게 또 인사 나누시는 모습 뵈니까 저 역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이렇게 감사한 자리 함께 해주신 만큼 오늘 끝까지 또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응원과 또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현장의 열기를 지금 이 시각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온라인 참석자분들 역시 계신데요. 통일부 유니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죠. 온라인 참석자분들 역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갖고 계시던 이 많은 의견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역 수신기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을 해주시고요. 한국어는 1번 그리고 영어는 2번 채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o our distinguished guests, we provide 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본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한국어는 채널 1번, 영어는 채널 2번입니다. 5번째 개최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DMZ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또 노력을 해온 자리인데요. 올해 역시 그렇습니다. 국내외 석학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청년분들과 함께 우리 DMZ 그린 평화지대화를 통한 남북 그린 대탕트 구현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부터 발제 그리고 토론까지 다양한 내용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DMZ가 갖고 있는 여러 소중한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까지 모두 짚어보시고요. 우리 미래를 위한 해안과 해법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15일이었죠. 이 송도의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DMZ 국제 청년 포럼을 사전에 개최를 했는데요. 참여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미국부터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국적의 유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할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청년 포럼의 결과는 오늘 3번째 세션에서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DMZ 그린 평화 지대화 그리고 남북 그린 대탕트 이 결과들 역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온라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 라이브 시청 인증 이벤트인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인증샷으로 남겨주시고요.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안내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 전달 드리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역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DMZ 국제 포럼 개회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포럼은 개회사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대한민국 통일부가 주최하는 2022년 DMZ 그린 평화지대화 국제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위해 환영사를 해주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마르쿠스 메켈 전 동독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특별히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유익 전 통일부 장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의 각 세션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홍영호 전 통일부 차관님, 최대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님,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하여 귀중한 고견을 전해주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DMZ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세미나가 열리는 이곳 파주는 지리적으로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북한 개성시 장풍군에 인접해 있으면서 남북협상의 중심인 판문점을 관할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분단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MZ 서쪽 끝 임진강 하구와 한강 하구의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륙 양면으로 남북교류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어서 남북 간 대화 협력의 문을 열어갈 명실상부한 통일의 관문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단과 통일, 화해와 협력의 인연이 각별한 곳에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럼의 주제인 DMZ 또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본래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지만 6.25 전쟁으로 DMZ가 생긴 이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며 사람들의 왕래가 제한되면서 세계적으로도 귀한 생태계의 보호로 변모되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이러한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으며 남북 당국 간 의미 있는 여러 합의들도 이뤄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의 이어달리기를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능한 남북교류와 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것을 분명한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전 정부들의 성과를 이어가며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그린 대땅트 정책을 제시하고 DMZ 그린 평화지대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MZ를 그린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평온하게 지키고 엄중한 현실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한편 그린 대땅트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난 여름 정부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북측에서 남북 공유하천 댐을 방류하게 되면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측의 응답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런 작은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가 하나하나 쌓여나가면 접경 지역에서의 산림보호, 전염병, 재해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민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생 협력의 토대가 단단하게 구축되면 더 나아가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보다 큰 남북관계 발전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들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오늘과 같은 포럼을 통해 우리 국민 여러분은 물론 국제사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DMZ를 한반도 통일의 마중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DMZ 그린 평화지대와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께서 소중한 말씀 개회사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또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장소보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DMZ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 DMZ에 대해서
의견들을 또 나누는 이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고 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환영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사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2 DMZ 그린평화지대 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만들고 자리해 주신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곧 영상으로 인사를 전해주실 마르쿠스 메켈 전 동독 외교장관님, 그리고 류익 전 통일부 장관님,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대사님을 비롯한 모든 오늘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넓은 접경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어서 평화는 큰 의미가 있고 정치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일컫는 작은 의미의 평화에서 더 나아가 전염병이나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 인류 공동의 미래 위협 요인으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뜻하는 더 큰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DMZ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지난 70년간 자생적인 회복과 치유의 세계적인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평화뿐 아니라 생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더 큰 평화의 싹을 틔우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이 최근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접경 지역이 가장 넓은 경기도 1,400만 도민 역시 한반도 평화를 생존과 번영의 절실한 문제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접경 지역 하나인 이곳 경기도 파주에서 DMZ 국제포럼이 열리는 곳에 저희는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세월 군사시설 배치, 상수도 보호 이런 여러 가지 규제로 고통받았지만 그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큰 반면 현재 억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이 향후 남북 생태 환경 협력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평화가 찾아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우리 경기도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성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 환경, 생태, 보존 그리고 주민을 위한 지역 개발이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DMZ 그린평화지대 국제포럼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그린데탕트 실현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이러한 한반도 그린데탕트 토대가 마련되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앞장서 준비하는 주역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고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도 꼭 이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DMZ 국제포럼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공적 포럼의 마무리까지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께서 환영사 말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DMZ는 이제 평화 그리고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 함께 걷고 계신데요. 오늘 이 포럼 역시 그 노력의 일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 축사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마르커스 메켈 전 동독 외교장관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실시간으로 함께 기다리고 계신데요. 지금 독일 시간이 새벽 2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오늘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사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권영세 장관님, 또한 경기도 부지사님, 파주 시민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아주 흥미로운 포럼의 개회식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얼마나 한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동독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단을 실제 살면서 경험을 했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분단의 경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또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동독에서 그리고 소독에서 이러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통일을 위한 염원을 강력하게 유지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단을 실제로 겪지 못한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통일 의지를 가지고 단결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이 부분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5년이 지났어도 제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독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35살이 될 때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간절하게 염원하였고 이를 위해서 당시 동독 시절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냉전 시대에서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을 통해서 서로 왕래할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독일의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쪽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통일을 이루었고 평화로운 통일을 통해서 단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 정말 놀라웠습니다. 즉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통일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세기 동안 독일은 정말로 끔찍한 공포와 범죄를 이웃 국가들에게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99년도라는 한 해가 저에게선 행복한 순간이었고 전쟁에서 저희의 이전에 적국이었던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승인을 해주어서 저희가 통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동독, 서독 주민들 간의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도부부터 노력이 시작되었고 정치인들 또한 그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정치적인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통합 과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처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협력과 통합이 동독 쪽에서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저희 독일 국민들은 엄청난 범죄와 제노사이드까지 저질렀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폴란드와 다른 국가들은 냉전 시대에 저희와는 대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범죄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의 사회단체와 교회들이 이제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 국가들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적대적이기도 했고 적대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대다수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대다수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러한 국경지대의 왕래에 대해서 점점 더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독과 서독 간의 오랜 기간의 화해가 필요했고 바로 이러한 화해가 독일의 통일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을 하고 저희가 정말로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을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학교 교육에서도 포함시키고 저희 자체적인 교육 과정 내에도 편입시켰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무엇보다도 많은 피해자가 전쟁을 통해서 발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측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희생자들을 다 기억하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양측이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 간에 더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저희에게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는 사실 이러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참여를 위해서 노력했고 동독 주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바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화해의 시작이었고 또한 다가가는 노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폭력을 포기하는 것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포기가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국경 간 인프라의 재건설과 정보의 공개뿐만 아니라 상대편과의 통신을 위한 언론인 교환 등 광범위한 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경은 상품을 비롯해서 정보와 사람을 위해서도 왕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독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독 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서독 쪽에 살았던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독 쪽에서 정치인 회의에 참석했을 때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 주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동독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이 부분이 서독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의제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독일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긴장 완화와 군축, 안보 협력, 평화적인 갈등의 관리, 투명성과 협의와 같은 주제들이 당시 저희 두 개 독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도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는 큰 문제는 좀 제외해 두고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저희 협력의 필수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분야에서나마 협력을 하고 책임과 신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양 독일에 있어서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 안보가 각각 자신의 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더 큰 국제적인 틀 안에서 양자의 협력을 포함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였습니다. 이는 동독과 서독 차원뿐만 아니라 당시에 70년대였기 때문에 유럽 안보협력회의 프로세스도 중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다자적인 회의로 확대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에게 있어서도 남한과 북한 양측이 자체적인 대화의 장을 국제적인 프레임워크 하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통일은 가능하려면 국제적인 파트너들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 길은 멉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접촉이 당연히 각급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정치 차원, 외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기반은 바로 폭력을 포기하려는 의지와 점차적인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 염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수십 년 동안 자유를 거부당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특히 돌이켜 보았을 때 독일에서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여전히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인들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왔을 때 겪게 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영과 지원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왔을 때 환영받는
문화여야 하고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시길 기원하고 통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등 복잡한 역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획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긴 과정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항상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준비를 하고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찰하고 성찰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리고 가치 있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이해를 넓히고 성공적인 노력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sightful speech. 네, 감사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또 진솔한 의견과 또 제언들 더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논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또 이렇게 축사 말씀 전달해 주신 만큼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큰 에너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죠. 최근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또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참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인사이트를 먼저 나눌 필요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지정학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을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은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장관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현 시점에서 통일부가 그린 데땅트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주제는 인류가 당면한 보편적이고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 해결과 한반도 최대의 정치 과제인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하나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전례 없는 집중적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입니다. 긴장 완화 정책의 목표와 대상 공간을 DMZ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용성을 높여놓고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컨대 시적절하고 실현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정책을 담당했던 전임자로서 적극 환영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에는 국적이 있습니다. 학문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는 진리를 추구하지만 정책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참가자들은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서 학술적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주제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지리학자로서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명분에 사로잡혀서 철진한 정책을 답습하거나 익숙한 관행에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시류와 타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정책을 담당한 이들은 그것이 혹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명과 기후 변화가 선도하는 문명 변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어떤 방향인지 어디까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작동하던 원리가 내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변혁을 맞이하여 혼란과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각기 국가 이기주의의 유혹에 빠져서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소홀히 하고 각자 도생에 나선 형국입니다. 그러자 그 순기능이 멈추고 그 역기능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른바 미국 제일주의가 등장하면서 세계 질서를 지키는 역할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보호무역이 자유무역을 밀어내고 국제 공급망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일단 보편적 가치와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와 세계 경제의 침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글로벌리제이션의 조정을 시발로 세계 질서의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시적 조정 과정이 마치 파편화의 신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내세워 패권 추구에 나선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가 구질서 파괴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몰아쏘기도 그에 부하뇌동하는 지정학적 도발입니다. 세계 질서 조정에 대한 오해이고 상황에 대한 오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하여 EU가 보여주듯이 세계는 합력하여 자유의 가치를 더 확실히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 일환입니다. 변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기술 발전과 지식의 확장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획일적인 세계화에는 조정이 가해지겠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를 미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벗어날 기회로 오판하였습니다. 서로 비슷한 체제를 가진 세 나라가 연대하여 같은 길을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보편적 가치를 거슬러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판에 따른 후과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일 등 다른 자유국가들과 역할을 분담하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아시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 정치 질서는 디지털리제이션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과 기후변화 및 그 대응책에 맞추어 가치연대로 분화해 갈 것입니다. 자유연대가 그 대종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반도는 태평양에 연한 동아시아의 반도로 자연적, 인문적으로 하나의 지리적 실체입니다. 한반도는 가장 큰 대륙과 가장 큰 바다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입니다. 지금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확대해온 과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얻어 지키고 확대해서 자유로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 국내외에서 자유를 강조하고 자유연대를 촉구한 것은 훌륭했고 시적절했습니다. 다만 자유 제1장에 머물지 말고 제2장, 제3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국민에게 자유인의 책무를 알리고 촉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고 지키는 것이 제1장이라면 제2장은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장은 자유를 누리는 이들이 자유를 갖지 못한 이들의 자유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귀중한 것과 똑같이 남의 자유도 귀중합니다. 남의 자유를 존중해야 나의 자유도 존중됩니다. 누구에게도 남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입니다.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자유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이들은 자유를 갖지 못한 이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인류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그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우리의 담론은 통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풍요를 함께 누리는 길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넘어 이제는 자유통일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국가 비전입니다. 여기서 또 미루거나 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외침에 대비하고 분단 획책을 경계하라는 징비록의 유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식민 통치에 이어 분단국에 사는 한국인의 수치입니다. 전술핵 철수, 북한 핵개발로 한반도의 핵균형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원한다고 세상을 기망하고 막무가내 유화 정책을 편 자들,
어리석거나 사악했습니다. 어쨌든 비겁했습니다. 절반의 자유, 깨어지기 쉬운 번영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아류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먼저 통일한 독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3의 성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와 통일은 1832년 함바하 페스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통일을 원한다. 우리는 자유가 없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자유가 있는 통일을 원한다. 안정적 자유민주주의, 튼튼한 시장경제, 그것을 토대로 독일은 결국 통일로 이끌었습니다. 접근 정책은 허구였고 격차니 비용이니 흡수통일이니 재앙이니 그와 같은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통일 30년 후의 독일은 더 많은 자유, 더 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성공이었습니다. 유럽 통합과 발전의 중심 국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분단 75년입니다. 그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결국 역사에 추월당하고 말 것입니다. 시대 흐름을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한반도 지정학도 자유의 바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대세입니다. 북한 정권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변해야 삽니다. 중국도 결국은 변합니다. 방향은 보편적 가치를 향한 개혁과 개방뿐입니다. 그것도 구소련처럼 너무 늦으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압박하고 돕고 이끌어야 합니다. 왜 명분에 매달리고 대화와 교류 협력에 머무르겠습니까?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대책 없이 기다립니까? 결정권을 상대에게 넘기면 종속되고 맙니다. 나는 그린 대 땅뜨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통일부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겠다는 발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추진한 대땅뜨 정책을 이어감으로써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목표를 확인해야 된다면 그것은 자유와 통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린 대 땅뜨의 그린은 자유의 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땅뜨는 분단 현실의 유지 내지 고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리 통일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땅뜨라는 말로 통일 정책이 방향을 잃었던 아니 실종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북핵을 용인하고 분단을 고착하려는 유화 정책에서 대땅뜨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땅뜨라는 표제를 내걸고 논의하더라도 그것이 길 잃은 교류 협력의 수단을 찾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재설정되기를 바랍니다. 최대 압박 전략이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변하지 않고 벗어나기 위한 선전술책일 뿐입니다. 북한은 형제이자 주적입니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핵화 압박과 인도적 지원, 정보의 유입과 인권 문제 제기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의 강도를 전에 없이 높이고 있지만 핵의 저주가 시작되면서 통치자가 불안하고 초조해진 것입니다.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 벼랑 끝에서 뭘 얻어내자는 옛 장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원을 얻어내고 시간을 벌어왔습니다. 이번에 그가 원하는 것은 핵 군축 회담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의연한 것은 강점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피하면 사악한 짓입니다. 도발이 더 심한 고립과 제재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당면한 핵위기를 관리하면서 핵 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1979년 나토의 이중 결정, 더블 트랙 디시전은 참고가 될 만합니다. 절반의 자유, 깨어지기 쉬운 풍요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통일 유보론, 두 개의 한국 주장과 다를 바 없는 50보 100보의 분단 고착론입니다. 온갖 이유를 둘러대지만 요컨대 비겁한 생각입니다. 대국적 견지에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그 철진한 장단에 맞춰 따라 춤추면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타락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시한을 못 박아 플랜 B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 아젠다에서 그러나 통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최대의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문명 변혁과 함께 세계 정치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변화의 위기와 기회가 뒤섞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통일의 기회를 포착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한국 정치의 과제입니다. 정치가 깨어나야 합니다. 자유통일의 토대는 안정된 자유민주주의와 튼튼한 시장경제입니다. 자유와 풍요를 향한 동독 인민들의 동경과 열정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결국 통일의 길을 열고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통일 항아리를 만들고 통일 준비를 선언하였습니다. 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 정책이 옳았다는 신념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통일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통일 교육 강화, 통일 외교 확충, 통일 비용 조성, 북한 주민 포용, 비전과 법제도 대비를 중심으로 통일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안팎으로 그리고 북으로 통일의 신호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통일부의 주된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요충입니다. 지정학적 결정론은 학계에서 이미 기각된 낡은 가설입니다. 땅의 잠재력과 계약은 가변적입니다. 주인이 약할 때 불리해지고 주인이 강할 때 유리해집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유통일을 위해 우리는 오로지 자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힘으로만 지켜집니다. 북핵의 CVID는 안보와 통일의 전제로 양보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 공격을 법제화한 마당에 한국은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핵이라도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한을 정해서 전술핵 배치, 핵 공유, 나아가 자체 핵 개발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와 계획이 실천돼 갈 때 비로소 북한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핵무기만이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력만이 국력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 경제력, 사회통합, 문화창의력, R&D 능력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의 총체적 역량이 국력입니다. 내 힘만이 힘이 아닙니다.
국제연대와 동맹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합쳐서 국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분단,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길러냈습니다. 이제 그 힘을 결집할 때입니다. 세계 질서의 판이 통째로 흔들리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 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동반합니다. 깨어 있어서 통일의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힘을 모으면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의 원형은 한반도에서 한데 어울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일체성, 반도성과 함께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반도의 꿈입니다. 오직 자각만이 자유통일의 꿈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절정에 이르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밤의 어둠 속에서 빛이 시작되듯이, 마치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듯이, 그렇게 통일의 가능설도 멀지 않아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기조 연설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진솔하고 소중한 제언을 더해주셨는데요. 전 세계 혼란이 가중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조연설 덕분에 조금 더 선명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이트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기조 연설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진행할 세션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남북 그린 데탕트 비전과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좌담회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좌장으로는 전 통일부 장관이신 한양대학교 홍영표 교수님께서 급작스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는데요.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님께서 좌장으로 함께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패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인휘 교수님, 그리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 솔론 시몬스 교수님, 그리고 안보개발정책연구소 마쳔그만 석좌 군사위원님, 그리고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 그리고 게이오 대학교 니시노 주니아 교수님께서 발제와 토론으로 첫 번째 세션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후에는 저희 점심 시간을 갖고요, 1시 30분부터 두 번째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DMZ 그린 평화지대화 비전과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좌장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최대석 명예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발제해 주실 분들은 현대경제연구원 이혜정 통일경제센터장님, 그리고 난징대학교 주펑 교수님, 통일환경자원보존연맹 카이프로벨 총책임자님,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발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의견들 더해 주실 토론자분들도 계십니다. 중국 정법대학 김철 부교수님, 그리고 전 통일부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단장이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이강우 교수님, 그리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연구교수님, 그리고 경기연구원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될 세 번째 세션에서는 DMZ 그린 평화 지대화에서 남북 그린 대탕트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발전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션의 좌장으로는 서강대학교 김영수 명예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발제로는 통일연구원 나용우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도쿄신문 시로우치 야스노부 편집위원님, 그리고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롤란드 윌슨 교수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록 교수님께서 발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토론자로는 국립통일연구원 서두현 개관 교수님,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메이슨리치 교수님,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공커위 부주인님, 그리고 전 헤이리마을 촌장이신 모티브원 이한수 대표님, 그리고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님께서 토론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앞서 말씀을 또 드렸던 지난 국제청년포럼의 토론 결과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문정훈 상임자문위원님께서 발표로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내용과 일정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DMZ는 이제 새로운 가치를 갖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DMZ가 갖고 있는 역사와 정의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휴전과 함께 한반도의 DMZ도 탄생하였습니다. DMZ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등을 금지한 군사적 완충지대로 남북 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양측 각폭 2km씩 4km, 총 길이 248km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냉전 시기를 겪으며 북한은 DMZ 내 감시 초소를 설치해 이에 맞대응하며 한국도 감시 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결국 비무장지대라고 불리는 이곳은 중화기로 무장한 공간이 되어 정치 군사적 긴장이 흐르는 남북한 단절과 대립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한편 북한 측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와 남측 산림을 위협하고 북에서 흐르는 하천에 물을 갑자기 방류해 남측 주민이 위험에 처하거나 반대로 방류 차단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DMZ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최근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에 따른 남북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사실 DMZ는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측면의 다양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보고입니다. 70여 년간 사람의 왕래가 끊기면서 자연 생태계가 회복, 보존되었는데요. 한강하구와 DMZ 등 접경 지역에는 총 102종의 멸종위기종이 분포하고 두루미, 저어새 등 멸종위기 철새 서식지로 자리잡아 야생동식물의 서식 장소로서 국제적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400여 개의 마을과 사람이 생활했던 공간으로서 수많은 역사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DMZ는 국토의 중간이자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으로서 상호 협력의 역할과 기회 요소가 무궁무진해 그동안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그림 평화지대로 발전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일부 성과를 제외한 대부분은 북한의 무반응 또는 합의 미이행으로 실질적 진전은 미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은 남북이 모두가 당면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접경 지역에서부터 남북 간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며 상호 이익을 향유하고 DMZ의 생태, 문화, 안보적 가치 보전을 통한 평화 연구 활동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DMZ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함께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면서 DMZ를 남북 및 세계적인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 그린 대탕트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의 창. 2022 DMZ 그린 평화지대화에서 남북 그린 대탕트로 2022 DMZ 그린 평화지대화 국제포럼.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보니까 좀 뭉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단의 상징에서 이제는 평화의 상징 그리고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들 마음껏 나눠주시고요. 끝까지 열정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개회식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짧은 휴식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휴식 후에는 남북 그린 대탕트 비전과 의미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다과가 뒤쪽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휴식 시간에 함께 또 즐기시면서 휴식 취하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세션에서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